네, 시장의 약세 속에서도 강하게 반응하고 있는 섹터와 종목 얘기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투자텔미 오늘 제가 준비한 세 가지 키워드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 구리와 앨범 판매량에 대한 얘기 준비를 했고요. 위안화 절상 수혜주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구리 사재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구리 수입 가격이 국제 지표보다 높아지면서 일명 상하이 프리미엄이 확대되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구리 현물 수입 가격은 런던 금속 거래소 가격보다 높은 프리미엄을 기록하고 있고 이는 1년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후 미국 제조업체와 트레이더들이 사재기에 나서면서 세계 최대 구리 소비국인 중국이 물량 부족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경계 바로미터인 구리가 졸지에 관세 인플레 지표가 됐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중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중국이 전 세계에서 구리 소비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사용하고는 있지만 구리 자체가 다양한 품목에 활용이 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물가나 기업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텔레방의 방장은 구리가 병목을 일으킬 것 같은 느낌적인 기분이 든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여 놨습니다. 오늘 여러 구리 관련주 안에서 가장 세게 반응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풍산입니다. 보시면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을 더욱 키운 모습 확인이 되고 있죠. 이 구리 사재기와 관련된 뉴스가 오늘 오전에 나온 뉴스이기는 합니다. 근데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텔레그램방에서 화제가 되더니 풍산의 주가도 상승폭을 더 키우게 됐고요. 현재 6% 넘는 오름세를 유지하며 61,100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최근에 풍산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또 박스권 안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구리 가격의 흐름과 함께 풍산의 주가가 얼마나 연동성 있게 앞으로 더 움직이는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텔미 내용입니다. 오늘은 엔터를 앨범 판매량이라는 키워드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엔터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안도영 애널이 최근 앨범을 발매한 소속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을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라이즈, 아이들, 보이넥스트 도어, 그리고 BTS 진의 앨범 판매량인데 라이즈와 아이들은 이번 주 월요일에 컴백을 해서 아직 일주일이 안 됐기 때문에 4일차 판매량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앨범 발매 후 일주일간의 판매량을 보통 초동 앨범 발매량이라고 우리가 칭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사를 통해 보셨다시피 앨범 판매량이 많이 줄었다. K-팝의 소비가 앨범을 안 사고 공연장으로 가는 소비 트렌드로 바뀌었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앨범 판매량의 자료를 보면 앨범 판매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재작년, 그러니까 2023년에 엔터주 주가가 최고가를 찍었을 때 기억하시나요? 저도 다시 이제 기억을 떠보려 보니까 그때 막 소속 아티스트들의 앨범 판매량이 기록에 기록을 깨는 도장 깨기 행진이 이어지면서 잘 갔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즉 2023년에는 앨범 판매량 때문에 엔터주들의 주가가 너무너무 좋았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앨범들이 그때 판매량을 아직까지는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엔터주들이 모멘텀이 이미 많은 상황인데 여기에 앨범 판매량까지 좋아진다? 이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텔레방으로 가볼게요. 엔터 쪽에서 지금 라틴 시장이 새롭게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하이브가 이미 라틴 음악 시장을 새 먹거리로 삼고 지난해부터 400억 원을 투자해서 제작사를 M&A하고 현지 아티스트들을 라틴 시장에서 육성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멕시코에 지주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라틴 시장에서 K-팝이
라틴 시장에서 케이팝이 그 시장을 석권하는 흐름까지, 그 모멘텀까지 우리는 또 한번 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 시장 약세 속에서도 전체적으로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YG엔터와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52주 신고가 다시 쓰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YG엔터가 현재 4% 넘는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고요. 하이브는 1% 넘게 오르며 28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오늘 외국계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긍정적으로 나왔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SM과 큐브엔터 동반 2에서 3% 상승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투자 텔미입니다. 네, 오늘 키워드는 위안화 절상 수혜주였죠. 아모레퍼시픽의 얘기인데요. 중국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1분기 실적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중국 사업이 올해 1분기에 8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그 기대감이 조금씩 커졌었는데 어제 한 언론사가 단독 기사를 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아모레퍼시픽이 중국 공장 가동률을 끌어올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실상 이제 가동이 중단됐었던 중국 상하이 공장의 가동률을 최대한으로 이제 끌어올리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중국에서 공장 가동률을 높인다. 이건 결국 현지 생산 체제를 정비해서 공략을 하는 거다라고 풀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강한 중국발 모멘텀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코멘트를 보시면요. 중국 화장품 산업이 바닥을 다지는 시그널이 여러 군데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투증권에서 김명주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는 하이난 면세점의 객단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면세에서 딸공 수수료 하락하고 있고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 수치로 봤을 때 국내 화장품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액이 지난 3월과 4월 2개월 연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위안화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안화 가치가 지금 올라가고 있다라고 김명주 애널리스트도 코멘트를 했는데 위안화 가치 상승은 중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한국산 화장품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위안화의 강세는 또 중국 경제가 회복세에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의 상승은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상승과도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모레퍼시픽의 주가 흐름 좋죠. 함께 보시죠. 이틀 전에도 주가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강세 흐름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이 한 언론사의 단독 기사가 솔직히 어제 나온 건데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오전장에 한번 움직여줬고 오늘 오후장에서 다시 한번 7%대 장중 고점 부근에서 주가가 거래가 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수반한 오늘 긴 장대 양봉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아모레퍼시픽은 지금 미국과 중국 투트랙 전략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쪽에서 정비를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종목 얘기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의미 있게 보셨을까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아모레퍼시픽도 이 KBT 종목들 오늘 잘 올라서고 있는데 아주 잘 봤고요. 원전 이야기 계속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은 뭐 약보합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원전 관련주가 계속 급등하고 있죠.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뭐 BHI 또 우리기술 많은 정보들 말씀드렸었는데 뭐 다음 주도 계속 이쪽 흐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올라가나 핵심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오늘 밤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을 4배를 키우는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중국은 지금 원전 개발 속도가 로켓과 같고 미국은 거북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AI를 돌리는 핵심이 원전으로 떠오르고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전 가속화 행정 명령에 상당히 좀 빠르게 서명하고 있는 거죠. 원래 취임 첫날부터 이 AI로 인한 어떤 전력 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에너지 비상 사태를 선언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밤에 신규 원자력 승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핵 연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금 에너지부하고 국방부는요
토지와 시설을 식별해서 원자력 배치를 추진하고 부지 선정에서 건설 가속화를 지지하는 이런 좀 강력한 내용들의 행정 명령에 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원전 관련 주주들을 보면은 뉴스케일 파워라든가 오클러 같은 경우도 시간 내에서 이미 20% 이상 급등하고 있어서 아마 다음 주까지도 이런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특히나 원래 지금 분위기는 탈원전에 가장 앞장서 있던 유럽이 또 지금 판이 뒤집히고 있죠. 원래 올해 또 원전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던 이 벨기에도 가동을 연장하고 또 신규로 오히려 2개를 짓는 그런 또 계획을 내놨고 1985년부터 원전을 금지했던 덴마크조차도 지금 SMR 도입하기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이탈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다 지금 원전 부활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원전 르네상스가 이제 시작이다라고 봤을 때 이 원전 쪽에서 올라갈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옥석을 좀 가릴 줄 알아야 그냥 테마로 가는 거하고요. 실제 원전 쪽에서 어떤 국내 기술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출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을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또 무료 방송에 말씀드릴 거고요. 잠시 뒤에 또 종목으로 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핫한 원전 쪽에서 기회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 지금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가격을 보시면 현재가가 21,350원입니다. 우진 엔텍이라는 종목인데 찾아보시면 아직까지 많이 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권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원전 정비 전문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어 설비 정비 분야에서 특화된 발전소를 정비하는 그런 전문 서비스를 보시면 되는데 매출액을 봤을 때 원전 발전소에서 64%가 나오고요. 화력 발전에서 34%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발전소에서 거의 99% 매출 나오는데 그중에 3분의 2 이상이 원전 쪽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발전소의 심장부가 계측 제어 설비를 보는데 이 계측 제어 설비가 뭐냐면 원자로의 온도라든가 압력, 유량 이런 것들 핵심 변수들을 특정하고 제어하는 장비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설계 부품부터 조달하고 정비까지 전 주기를 직접 수행할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품이 국산화가 되어 있을 때 국산화되어 있는 부품을 써야 매출과 이익이 같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산화가 되어 있을 때 정말 그에 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건데 이 우리네텍 같은 경우는 지금 대부분 국산을 시켜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실적과 인증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원전 관련 부품이 과거에는 이 외국산이 많았던 건데 국산 전환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혜택을 그대로 또 우진 엔텍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진 엔텍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일단 목표가는 3만 원까지 말씀을 드리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전 쪽에서 후발주자로 떠오르고 있는 우진 엔텍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미 이번 주 화요일에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을 원전 쪽에서 먼저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가 폭 상당히 큰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기술도 이 지역에서 장비 쪽에서 국산화 시킨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 밤에도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 사명이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에너지부 장관이 청문회에서 지구상의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훨씬 더 크고 중요한 에너지원이 바로 원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벽화지고 있는 건데 지금 원전이라고 해서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국산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만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도 지금 거의 20% 급등하면서 저희도 한 절반 정도는 수익 매도했는데 일단 분할 매도로 좀 대응하시되 일부 물량은 계속해서 좀 가져가고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고요.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이 원전주의 종목을 한번 쫙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은 원전이라고 해서 그냥 나도 원전이야 라고 해서 그냥 따라가는 테마주랑 실제 기술을 갖고 있고 매출이 나오는 기업을 구분해서 살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산 NWT, DHI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우리기술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한테 말씀드렸는데 딱 세 종목이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종목 분석을 해드릴 거니까는 내일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면 되고요. 4시부터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